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연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시법, 또 등기법을 어렵다고 하셔서 오늘부터 등기법 총칙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너무 어려워 마시고 한번 쭉 따라와 보시죠. 총칙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부동산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보조기억장치인 등기부의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전산정보에 기록하는 것 자체. 기록하는 것도 등기라고 하고요. 기록 자체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제부와 사항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목, 지번, 지목, 면적, 부조. 이건 다들 알고 계시죠? 소지목, 면적, 부조. 사항란은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갑부에는 소유권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요. 을부에는 소유권 이외의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등등. 다들 알고 계시죠? 부동산 등기의 기능을 알아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공시와 사람들에게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등기체계에는 부동산 물건 변동의 공시 방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부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인데 반하여서 점유는 동산 물건의 공시 방법이라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동산 물건은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게 저 사람 거다, 이 펜이 제 거다라는 게 명시가 되잖아요. 공시가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지 그게 공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시화, 물건의 공시화, 부동산 물건의 공시화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물권 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부동산 등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한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등기를 해야지만 우리 집을 사면은 등기를 해야지 이게 내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법무사 써가지고 등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나의 그 권리를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취득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물건을 빨리 등기를 해야지만 이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만 인정되던 판매권, 임차권 등을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전입신고하고 점유를 하면은 그 집으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걸 말합니다. 이 채권적 효력만 인정이 되다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 등기의 기능은 부동산 물건을 공시하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도 합니다.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처분 요건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채권의 대항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부동산 등기의 종류 알아볼게요.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요. 표제부의 등기가 있고 권리의 등기가 있는데 우리 아까 잠깐 알아본 거예요. 등기부 중에 표제부의 표시란의 등기,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나 종류, 또 면적을 표시합니다. 물리적 현황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현황에 대한 것들이 이 표제부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 사항란의 등기가 있어요. 갑구, 을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를 말하는데 소유권은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기록합니다. 이 부동산이 누구 거예요? 그런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갑구이고요. 이 집을 살 때 돈을 얼마 빌렸어요. 어떤 은행에서 얼마를 빌렸기 때문에 저당이 잡혀 있어요. 라는 이 권리 관계는 을구에 있습니다. 표제부의 등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보기로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표제부의 특징. 접수번호와 등기 목적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접수일자와 등기 원인은 기록합니다.
가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등기의 형식에 의합니다.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합니다. 부기등기는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표제부에서는 권리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물리적 현황을 표시해 놓은 곳이니 거긴 정말 표시란 사실의 현황이니까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 바뀌면 신청 의무가 있는 등기들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의 종류,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종국 등기라 해서 본등기, 등기의 본래적 효력, 즉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등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건 그냥 본등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본등기와 가등기로 나뉘는데 가등기는 예비등기라고 해서 미리 해놓는 등기를 말합니다. 불안하니까 종국 등기를 하기 전에 해놓는 예비등기를 말하는데요.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담보가등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본등기와 가등기가 있다. 본등기를 하기 위한 예비등기가 있다. 그게 가등기다. 종국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본등기, 자, 기입등기, 기입하다, 쓰다. 그쵸?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서 어떤 사항을 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새로 기재하는 등기. 새로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이므로 기존 등기사항에 대한 변경, 소멸, 회복을 위한 등기가 다르죠.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같은 이거는 기입등기가 아니겠죠. 말소등기는 이미 있는 거를 지우는 등기고 멸실등기는 원래 있던 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지우는 멸실등기고 회복등기도 말소된 권리를 회복하는 등기고 그렇죠. 기입등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새로 하는 등기,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등 제약물권의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등이 해당하게 됩니다. 이게 기입 등기라는 거예요. 기입, 새로 써서 넣는다. 변경 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부 변경이 생긴 이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후발적으로 뭐가 바뀌어서 이거를 변경해야 할 때 하는 변경 등기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었거나 내가 이사를 갔어요. 소유자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거를 변경하거나 혹은 성명이 후에 변경된 경우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경우에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입니다. 후발적. 이 변경이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단순한 거. 후발적. 그러고 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 이름, 후발적. 나중에 바뀌었다. 변경?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정등기.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가 원시적. 뭐랑 차이가 있죠?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변경은 후발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그쵸? 경정등기는 일부가 원시적인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실체관계와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여기는 약간 더 복잡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여기는 약간 잘못이 있어요. 잘못으로 소유자의 주소를 오기하거나 잘못 쓰거나 일부를 빠뜨린 때 시정하기 위해 하는 등기. 약간 경정 등기가 좀 뭐 잘못한 것 같죠? 그렇죠? 원시적 그리고 약간 잘못한 느낌. 경정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기존 등기의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의 등기사항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 얘가 약간 끝판왕 같은 느낌이잖아요.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소유자 주소, 이름이 후발적으로 바뀐 경우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뭔가 잘못한 느낌. 그죠? 뭔가 빠뜨렸거나 잘못 썼거나 이런 경우 말소 등기는 전부 원시적, 후발적, 불일치, 전부 없애겠다. 이런 느낌. 등기사안의 일부만이 부적법한 때에는 경정등기나 변경등기의 대상은 되어도 말소등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틀렸어? 말소까지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약간 끝판왕 느낌. 말소등기에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고 말소를 했는데 이 말소등기를 다시 없애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소의 말소는 안 돼. 말소는 끝판왕이니까. 근데 말소 회복 등기는 할 수 있어요. 말소가 됐지만 이거 말소 자체를 잘못해서 말소를 다시 지우고 말소를 회복시키는 거는 가능해요.
낮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말소를 다시 말소시킬 수는 없어요. 너무 심한 일이야 그거는. 그럼 말소 회복 등기가 나오겠죠? 말소 회복 등기. 기존 등기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하게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는 등기입니다. 돈 갚았다고 뻥치고 그 막 자료 같은 거 막 만들어가지고 가서 돈 다 갚았으니까 이거 말소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말소를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안 갚은데 이거를 위법하게 막 위조해가지고 가서 등기관에 가서 이걸 말소한 거예요. 그럼 이건 말소 다시 회복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은행은 돈을 다시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회복 등기를 하는 겁니다. 말소 회복된 등기는 종전의 등기의 효력과 순위가 그대로 회복, 당연한 얘기겠죠? 돈 받아내야 되니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등기는 말소 회복 등기 불가합니다. 만약에 무슨 신한은행에서 돈 갚았어요 하고 가서 뭐 위조된 거를 가서 보여줘서 그 말소 등기를 딱 시켰는데 사실은 위조한 거였어요. 갖다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등기 기록사는 후순위 권리자, 이 제3자, 이해 권리자라고 하죠. 승낙서나 판결문이 필요한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좀 어렵게 하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1번의 저당권, 2번의 전세권, 3번의 저당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전세권이 말소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말소 회복 등기가 2번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해 당사자는 누굴까요? 3번이겠죠. 2번이 생겨도 1번은 돈 받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2번은 자기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돈 받아가는 데는 1등이잖아요. 그래서 2번이 다시 말소 회복 등기가 돼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3번은 어떻게 돼요? 2번이 말소가 됐었기 때문에 1번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돈을 받아갈 수 있었는데 2번이 다시 회복 등기가 돼버리면 자기는 다시 세 번째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해 당사자는 3번이 돼요. 그래서 이 3번이 승낙을 해줘야지 이 사람 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 사람 너무 억울하잖아요. 말소됐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보기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어렵지만 일단 넘기죠. 멸실 등기. 기등기된 부동산이 전부 멸실된 경우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었는데 이 땅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런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아니면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바다가 있었는데요. 이게 땅이고 근데 바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이 땅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포락이 됐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 이만큼의 토지를 멸실됐다고 합니다. 글씨를 너무 이상하게 썼네요. 그런 경우에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므로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할 때에는 멸실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에 주의를 요합니다.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행하는 사실의 등기이므로 대장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단독 신청이며 무효의 등기 유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등기로 해야 하여집니다. 왜? 표제부니까. 멸실 등기 후에는 등기 기록을 폐쇄합니다. 거기에 폐쇄 라고 씁니다. 이거를 막 종이를 가는 게 아니고요. 폐쇄라고 씁니다. 폐쇄라고 보여줘요. 이거는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라는 거. 아시겠죠? 말소 등기는 찍찍 긋는 거고요. 빨간 펜으로 찍찍 긋는 거고 표제부는 표제부에 멸실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등기 기록 폐쇄라고 쓰고 계속 기록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게 좀 다른 면이에요. 멸실 등기는 부동산이 아예 없어지는 거. 말소 등기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 아시겠죠?
자,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까지 왔습니다. 주등기, 독립등기, 주등기란 독립등기라고도 하는 것으로 기존의 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그냥 이렇게 등기에 1번, 2번, 3번 이거 말하는 거예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주등기의 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여기에 이제 막 다시 몇 이렇게 붙는 게 이제 부기등기라고 하죠. 여기 나옵니다. 부기등기. 주등기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구 을구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기의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그 아래쪽에 부기호수 부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합니다. 주기등기 순위에 당연히 그렇겠죠? 자, 주기 만약에 1- 이렇게 있다면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여기에서 이제 이 순서대로 써보자면 1, 1-1, 1-2, 1-3, 2겠죠? 이해하셨어요? 1번, 1-1, 1-2, 1-3, 그 다음에 2번이겠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에 한 개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고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여기다 또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의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검은색으로 만약에 1번 신한은행 1억 저당권 2번 우리은행 2억 저당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신한은행 1억 저당 잡은 게 여기에서 5천만 원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천만 원을 더 쓰고 싶은 여기에다가 5천만 원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부기등기 쓰고 싶다고 하겠죠. 첫 번째로 받아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승낙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로 받아가는 이 우리은행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은행이 승낙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지. 내가 먼저 받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은행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런 경우에 주등기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줄 서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신한 5천만 원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은행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5천만 원 정도 그냥 뭐 안 받아도 돼 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은행이 승낙서를 써줬어요. 그러면 신한은 땡큐 하고 1-1을 5천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승낙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주등기. 이거 내 보기로 되게 자주 나와요. 가등기의 형식은 가등기에 의해 실행되는 본등기의 형식에 따라서 본등기의 형식에 따라서는 무슨 말이냐면 본등기가 소유권이면 주등기로 가고 소유권 이외에 걸리면 부기등기로 갑니다. 자, 보세요.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전세권 목적? 그러면 소유권 이외에 걸리죠. 그러니까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소유권이니까 주등기겠죠.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바로바로 되죠? 자, 이것도 그냥 쉽게 그냥 넘기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이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 환매 특약 등기. 권리 소멸 약정 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등기.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일부 말소 회복 등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의 이전 등기 등은 다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좀 총칙 앞에 개념 정도만 잡아봤는데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저도 열심히 할게요.